넛크래커 옛날에 이 문장을 많이 네, 썼는데 한국의 넛크래커 신세일 수 있는 한국이 네. 미중 갈등에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나 네, 그 주제를 그래도 아마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미중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저 미중 갈등을 뭐 제가 그 갈등의 양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미중 간의 역관계가 예. 약간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그 미국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GDP 경제 규모를 막 빠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빠르게 크고 미국은 천천히 크는 나라니까 시간만 지나면 세상은 우리 거야. 시간은 중국 편이야라는 논리가 중국엔 있는데 예. 그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의 성장률이 아까 떨어지고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 8% 하다가 5%대로 떨어졌고 곧 4%대로 떨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봐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는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예. 그러면 어떤 지금까지 추세가 연장된다면 한 2030년 넘어서서 2035년쯤 되면 30년쯤만 돼도 중국의 성장률은 2%대, 그러니까 3%보다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 미국이 지금 한 2%에서 3% 성장하잖아요. 예. 미국하고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따라잡을 수는 없네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 이른바 정상상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둘이 나란히 이제 그때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즉 미국하고 중국이 마치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까지 추세를 이어보면 시간만 지나면 중국이 막 미국을 곧 따라잡고 더 커지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미중 간의 대결의 어떤 근저에 있는 경제적인 실력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그 수준을 많이 따라왔지만 대체로 한 10년쯤 후부터는 따라잡는 속도는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같아지니까 예. 거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같아지니까 간격이 거의 유지되는, 같아지고 예. 간격이 유지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 우리한테 의미는 뭐냐? 10년쯤 지나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그냥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한 20조 달러 정도 예. 되는 규모를 가진 2% 내지 3%로 성장하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두 개가 그냥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뭐는 중요하냐면 10년 후에 지금 제가 그 뭐 엑셀을 돌려보면 예. 대체로 지금의 그 중국의 성장 하락 속도가 계속되는 경우에 10년 후에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한 90% 정도 돼요. 예. 그럼 거의 대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앞으로 가는데 이거는 숫자를 넣기 나름 아니에요. 예. 이게 80대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100으로 할 때 100대 80일 수도 있고 100대 120일 수도 있어요. 쭉 나란히 가는데 100대 80으로 쭉 나란히 가는 거하고 100대 120으로 쭉 나란히 가는 건 의미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냥.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 10년 지나면 둘이 비슷해지네. 그때 가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굉장히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얼마나 좁아진 채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느냐. 마치 예. 전쟁 끝날 때 휴전선 그러니까 아주 경계를 좋은 해서 비유입니다. 맨 마지막에 전투를 결국 치러야 하는 선이 거죠. 어디서 그어지느냐.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휴전하더라. 일종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그 전까지 땅을 얼마나 서로 갖고 그렇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6.25의 마지막에 치열했던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100대 80이 될 수도 있고 100대 120이 될 수도 있고 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때도 트럼프의 어떤 중국 경제 정책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때려서 중국을 뭐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의 성장률을 1%씩만 낮춰도 10년 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순간에 중국의 숫자가 달라져요. 매년 1%씩 빠지면 지금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에 보면 90이라고 그랬지만 예. 그걸 8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예요. 중국도 어떻게든 버티고 요즘에 왜 재정을 막 헐어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성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중국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하면 110대, 그러니까 100대 110이나 100대 120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역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역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성장률에 집착 안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오히려 성장에 집착하는 거예요, 중국이 생각보다. 전쟁이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비유가 좀 슬픕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왜 중국이 몇 년 전에 왜 공동 부유한다, 예, 뭐 예. 그 분배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그 공동 부유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요? 중국 정부 문서에. 중국도 여러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장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중 갈등은 네, 네. 어쨌든 향후 10년간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 치열해지고 나서 스테디스티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엔 또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그런데 두 개가 갖고 있는 서로의 장점이 달라요. 중국은 주로 제조업, 예. 지금 미국의 제조업의 2배 이상 세계 제조업의 30%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17%예요. 예. 근데 그게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중국은 거의 40~50%의 세계 제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조업 강국일 거고 예. 미국은 제조업에서 중국한테 밀릴 거고 제조업에서 밀리면 무역에서도 밀려요. 예. 무역에서도 밀릴 거고 하지만 금융, 예. 뭐 통화 가치, 통화의 그 힘, 달러의 힘 또는 과학 기술, 뭐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런 건 또 미국이 압도적으로 커요. 예. 이러면 서로 강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강점이 다르면 뭐가 문제냐면 싸울 수가 없어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 둘 다 제조업이라면 제조업에서 한번 붙어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냥 강한 채로 유지되는 서로가 강한 채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전쟁 비유를 하셨으니까 육군이 강한 두 나라는 예전에 독일하고 그 소련이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육군이 강한 두 나라는 육군끼리 붙어서 전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육군이 강하고 하나는 해군이 강하면 전쟁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합이 잘 안 맞네. 네, 그러네요. 전면전을 하고 각이 안 나오네요. 그냥 장기 대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기고 지는 거 없이 예. 장기간에 너는 바다에 못 나와, 너는 땅에 못 들어와 하면서 대치하는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네, 그런 형국이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둘이 같이 G2가 정말로 돼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같이 나란히 클 때 각각에서 받는 위협은 뭐고 각각에서 활용할 기회는 뭔지 뭐예요? 그걸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그 산업 구조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또 미국은 이제 네. 중국을 때리려고 야, 한국 우리 동맹 넌 중국이랑 놀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는 우리 수출 산업과 수출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는 산업 수출국인데 제조업 수출국인데 예. 우리가 뭘 파는지 한번 그 품목을 들여다보시면 예. 우리는 중간재와 자본재를 파는 나라예요. 중간재와 자본재. 중간재와 자본재를 파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중간재와 자본재를 파는 나라는 백화점에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 한류 뭐 이렇게 화장품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죠. 삼양라면 뭐 브랜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되나요? 예. 이제 이런 게 그걸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지만 그건 우리 수출의 10%도 안 돼요. 우리 제조업의 핵심은 중간재하고 자본재인데 중간재와 자본재는 어디다 파는 거냐면 공장한테 파는 거예요. 공장한테. 예. 공장 세계에 있는 공장들한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로 하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그 물건을 팔아야 돼요. 예. 아까 처음에 또 얘기랑 좀 아마 혼선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국에 파는데 그 중국의 공장한테서부터 또 위협을 받아요. 그러네요. 중국도 공장이 크니까 예. 경쟁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라서 경제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제조업의 중심이니까. 한편으로는 거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곳과 경쟁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 경쟁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 경쟁할 수 있는 힘이나 창의력이나 과학기술이나 어떤 우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미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세계에 좋은 대학도 거기 있고 예. 많은 혁신도 여전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산업도 제조업 관련된 새로운 산업은 중국에서 주로 지금 신시장이 형성되지만 소프트웨어나 첨단 산업 쪽은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게 나오니까 예. 미국도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시장과 어떤 생산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어떤 소스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안보나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별도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황희정 승 같은 말씀이 됐네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근데 이럴 때 외교적으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정부는 굉장히 미국에 지금 사실 대통령이 뭐 중국에 시시하고 뭐 대만에 시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논란과 화제가 됐었는데 외교 결국 이 산업과 경제를 생각했을 때 외교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 박사님 개인적 소견으로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A를 선택한다고 B를 버리는 게 아니다. A랑 더 친하다고 B랑 안 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우선 구조는 언제나 유효한 거고 인간 생활에서도 유효한 거고 국가 간에도 유효한 거고 그걸 자꾸 극단화하는 생각이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고요. 이거 이제 아직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미중의 상황과 한국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 세상에 미국과 중국, 한국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예. 세상에는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196개 국가가 있습니다. 음. 방금 얘기는 유엔 기준이 아니라 유엔 기준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WTO 기준으로 한 160개 나라, 좀 큰 나라가 아. 즉 미국과 중국이 있다면 나머지 100 무역국 기준으로 159개국은 우리랑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아.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서 각각 활용할 게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전혀 외로운 고민도 아니고 무슨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인생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고민이 네, 아니다 이거죠. 온 세상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예. 우선 그게 전제로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 하는지 잘 보는 게 아, 중요하고요. 남들이 막 그것도 좋은 예, 조언이네요. 이유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항상 남들을 안 보고 혼자 막 너무 진지해지면 뒤통수 맞거든요. 예. 남들한테. 예. 예. 어느 날 일본이 중국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하고 각을 세울 때 일본이 중국하고 무슨 협정을 맺으면 굉장히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또 미국하고 어떤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 무역협정 관련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뭔가 우리의 그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가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미국하고 좋은 합의를 해버리면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중국을 보지 말고 다른 나라들 우리 아, 동료들을 좀 보자. 그 좋은 네, 말씀이네요. 이게 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지난 정부에서 가치 외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셨고 그 뭐 실용 외교 또 그걸 대비되는 말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개념은 국익인 것 같아요. 국가의 이익. 예. 그렇게 보면 가치 외교 얘기한 분들이 국익을 생각 안 한 것도 아니고 예. 가치가 중요한 국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는 거고 또 실용 외교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또 국익을 얘기하는데 예. 그렇다고 뭐 가치를 완전히 뭐 배제하는 건 또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니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국익이 뭔데라고 또 물을 필요가 있어요. 예. 국익이 뭐지? 국익이 정의되지 않으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간의 그 한정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국익이 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그냥 우리 정체성에서 국가의 이익은 내 이익이니까 나한테 출발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이익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어떤 성격이냐에서 출발해야지 내 이익을 생각해야 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버릇이 뭔지 아세요? 내 이익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미국은 뭘 원하지? 중국은 뭘 원하지? 둘 중에 뭘 고르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냥 내 이익이 뭔지 먼저 생각해야죠. 우리는 제조업 수출국이에요. 예. 산업국이고 예.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는 여전히 산업이 중요해요. 예. 그럼 제조업 수출국으로서 우리의 이익은 자유무역해야 돼요. 또 무역이 공정해야 되고 규범에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약한 나라니까 우리가 예. 세계 1위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다자체제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가 잘 유지되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예. 이건 자유무역 깨는 그렇죠. 일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반대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은 국가주도적 체제를 가지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게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대표적인 예. 피해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돼요. 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들하고 또 연합해서 주로 일본이나 EU가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논의들을 함께 하는 거는 그거는 그게 친중도 아니고 그게 친미도 아닌 거죠. 친대한민국이네요. 네네. 친한국이네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즉 먼저 국익을 정의하고 그 국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굳이 뭐 실용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저 같이 얘기하던 분들도 당시에 그게 국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약간 그 변명을 해보자면 바이든 때는 가치 중심으로 모이자고 미국이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들어서면서 미국 스스로 가치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때는 가치 외교라는 것이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가치 외교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미국이 가치를 얘기하지 않는데 뭐.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서 우리 국익이 정말 무언지를 찬찬히 따져보고 그럴 그걸 때가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어떤 경제적 국익이나 예. 어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